오늘의 이슈는요. 한 이슈는 조국이고 한 이슈는 윤석열이에요. 예. 조국부터 한번 해보려고. 예.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예. 좋은 소식부터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예전에 이제 조국 장관 관련한 검찰의 난이 일어났을 때 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다시 한번 이게 재판이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조국 장관이 가족의 일상에서는 경쟁 공화국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스스로 일종의 이제 반성이랄까 사과를 하는 장면인데. 아, 이거 전에도 사과를 하시긴 하셨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국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 다 하는데 어떻게 조국이 그럴 수 있냐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하면은 능력이죠. 어우, 경쟁에서 훌륭히 적응했네 이러죠. 그러니까 딸 스펙 쌓기를 했다는 비난이에요. 이게. 예. 사실 이거는 언급될 필요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가족의 모든 것까지 다 걸고 공직을 했었는지 정말 이런 프레임을 바꿔놓은 것 자체가 원망스럽죠. 그러니까 강남 좌파의 강남성 이 비판은 감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한 번 더 이제 뭐 SNS 통해서 고개를 숙이던데 그럴 필요가 있냐는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야 지금 오늘은. 왜 조국한테만 그렇게 너도 광남에 살면서 좌파로 살면서도 할 거 다 했잖아.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뭐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조국 장관을 비판하게 만드는 사태에 이르렀잖아요. 가장 부끄러운 서울대 동문회 또 선정이 됐대. 아니 거기는 변희재 이런 애들은 부끄럽지 않나 봐. 서울대는. 이게 이상한 논리 모순 같은 거야. 그때는 그렇게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현실적으로 만약에 조국 장관내만 자녀들 스펙 쌓기 안 하고 안 했다면 비정한 아빠 프레임으로 몰고 갔을 거야. 안 그래? 당연하겠지. 이건 비판거리가 안 된다고요. 딸에 대해서 얼마나 무심하길래 아내한테만 모든 걸 맡겨놓고 그랬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갔겠죠. 이게 조국이 만약에 조국 장관이 교육부 장관 정도 하면서 교육 계획하겠다고 해놓고 뒷공무니로 자식들을 스펙 쌓기를 했다면 그나마 비판받을 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조국 장관은 그 당시에는 그냥 대학교 교수였어요. 그리고 거의 부인이 교육을 전담하다시피 했지만 조국 너마저 강남 좌파의 강남성 이게 있는 게 말이 되냐는 비판은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조국한테만 씌워진 프레임이에요. 앞으로도 없을 거고요. 조국이라고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잣대에 대해서 늘 진보라고 하는 이 상식적인 진영들은 도덕적으로 조금만 어긋나도 엄청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좀 그런데요. 그냥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이런 거에 내몰릴 것 같은 사람들이 죽어요. 살질 못하고 죽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상식적으로 볼 때 누가 이해가 됐겠어요. 노회찬 대표 말이 돼요? 거기다가 시장님 아직 밝혀지지 않지만 지금까지 보다 보면 저도 우리 쪽 진영 사람들에게 유독 가혹하고 저 진영 사람들은 몰상식한 진영 애들은 원래 그런 새끼들이니까 해가면서 그냥 다 모른 척해요. 걔들은 뻔뻔하게 살면서 오히려 반격하죠. 아니 박덕흠 같은 경우를 능력 있다고 축혀 세우잖아. 보수는 능력 있어. 아주 지긋지긋해요. 볼 때마다. 그게 능력이냐? 범법 해가지고 돈 버는 게 능력이냐고. 조국 장관의 인품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나한테만 그래라고 말하지 않고 또 한 번 강남 좌파의 강남성에 대한 비판은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 가족에서의 일상에서는 경쟁 공화국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지금 사실은 이 딜레마에 좀 저도 있는 건데 아들을 키우잖아요. 아들을 키우면서 그 예전에 그 딸들 둘 키울 때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떤 비판에 제가 시달렸냐면은 얼마나 희한한 비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공동육아조합을 했어요. 공동육아조합은 공동체로 아이를 키워보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줘. 공동육아조합 요즘에는 지원해 줍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1원 한 장 지원 안 해줬어요. 사설 어린이집이라고 해서. 그런데 거기는 우리가 돈을 내 가지고 어린이집을 장소도 마련해야 되고 선생도 월급 줘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는 돈이 더 많을 수밖에 없잖아. 일반 어린이집은 한 20만 원 30만 원 내면 된다면 여기는 일단 출자금이 500인가 출자금을 하고 또 조합에 가입할 때 가입비를 따로 내고 그리고 다달이 내는 돈도 다른 데보다 한 30%가 비싼 거야. 이거를 갖다 귀족처럼 애들을 갖다가 키우려고 공동육아조합을 한다고 저한테 비판하는 새끼들이 있었어. 귀족?
귀족 어린이집에 보내냐. 귀족 어린이집에 흙놀이 하고 사냐? 애들이? 근데 근데 저는 그렇게는 생각했거든. 아니, 우리 애들이 그 인지교육이라는 데서 벗어나서 그냥 가면 맨날 놀아요. 흙놀이하고 물놀이하고 또 매일 가면 소풍이라는 데가 옆에 산으로 가고 논으로 가고 이러면서 맨날 걷는 거리만 해도 한 4km씩 5km씩 애들이 걸어. 그러니까 밤에 잠 잘 자요, 진짜. 아니, 그런 되지 않고. 그런 식으로 키웠어.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어떻게 바뀐 거야? 아들 키우면서는. 아니, 아들 키우면서는 더 엄격하게 진짜 정말 서민적으로 그 국공립 어린이집 거기에 이렇게 순서 이렇게 기다렸다 보내고 막 이러면서 키우면서 학원 같은 데를 갖다 안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 학원을 보내지 않는다고 우리 아내는 불만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근데 학원 딱 보내는 데가 바둑, 그다음에 축구 요런 데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놀질 못해. 집에서 하루 종일 게임이나 해야 돼. 친구가 없어. 맞아요. 학원을 안 가면 또래 친구가 없고 동네 친구들 요즘에는 축구도 학원 가서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얘들아 공 하나 딱 들고 와가지고 얘들아 모여 그러면 다들 뛰어나가지고 축구했잖아. 그게 아니야. 그립다 진짜. 그런 시절이 다시 올까요? 다시 안 상가 옵니다. 5층에 가서 학원에 가야 친구들이 거기서 다 같이 유니폼 입고 축구를 하는 거야. 나는 이제 이 주제를 갖고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일종의 민주 진보 세력의 결벽성? 그러니까 이것도 꼭 짚어야겠는 게 사실 제가 이 강남 좌파라는 말을 혐오합니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잘 사니까 무조건 우파여야 된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으면서 의식도 깨 있어라는 얘기로 이걸 한때는 강남 좌파들이 꽤 훈장처럼 달고 다녔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좌파 우파의 문제가 진영 문제가 아닌 게 바뀌었어요. 요번에 전 광복절 모임하면서 이건 진짜 상식적인 사람들은 모이면 코로나가 집단 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으니까 모이지 말자. 이게 상식이에요. 그렇지. 근데 몰상식한 애들은 우리 교회에 북한이 사람들이 와서 뭐 코로나를 뿌리고 가고 있다. 이건 누군가 특수공작원이 코로나 공작원 주옥순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차명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의사도 아닌데 야외에서 5괴에선 걸리지 않는다 떠들고 지어머니한테 욕하고 상식적이 아닌 몰상식한 사람들이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얘기하려고 했던 건 지금 하셨던 이 교수 강수돌 교수의 책에서 인용하면서 강남 좌파에서 내가 강남성을 갖고 있으면서 이런 게 있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저는 오래전에 애를 키워서 저희는 돈 넉넉하진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걸 키웠어요. 저는 사실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개인적으로 너무 미안했던 게 저는 서울대 교수도 아니었고 시간 강사하고 있으면서 그냥 먹고 사느라고 뛰어다녔는데 솔직히 애들 둘 키우는데 다 맡겨놓고 저는 개입한 게 없어요. 막말로 정말 스펙 쌓기도 도와준 게 없어요. 그저 어디 가야 된다 할 때 태워다 주고 했었던 게 전부죠. 근데 이 아빠는 그나마 시간 있고 뭔가 해서 하느라고 신용했던 정도인데 이것마저도 한 게 잘못이다라고 씹는 거 이건 정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내가 가는 거예요. 딜레마에 빠지는 게 그거라니까. 지금 예전에 애들을 그 공동육아조합에 보냈다는 게 비판 대상이 됐던 것처럼 지금은 애를 왜 너는 사교육 같은 데 잘 안 보낸다고 사교육 같은 거 안 하고 키운다고 그래 놓고서는 왜 축구학원에 보내느냐 이 소리가 나올까 봐. 근데 나와도 가만히- 상관없어 살아. 그러니까 당연히 그 소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어디 내가 방송이라도 할 때 그 사교육 비판이라도 하면 예이 지 새끼는 축구학원 보내면서 이지랄하는 인간들이 있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는 정말로 욕을 먹더라도 저는 좀 뻔뻔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감수성이나 결벽증으로 따지면 사실 성수나 푸나님이 나와서 얘기할 때 기억나시잖아요. 1년 반 2년 전쯤에 제가 어땠는지. 나가면 돌 맞아 죽을 것 뻔하고 난 그거 싫어. 난 내 인생에 할 만큼 기여했어. 그냥 난 적당히 먹고 조용히 살래. 라고 했었어요. 그 초창기 때 저 형이 에어컨 다는 알바하고 있었어. 야간에는 대리운전도 했고 편의점에서 2달 하다 잘리기도 했고 별의별 거 안 한 거 없었어요. 밤에 사람 안 보이는 데서 일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낮에는 얼굴 알려줬다고 일을 안 줘요. 병원에서 그나마 청소시키던 사회봉사하던 그런 건 하고 다녔었는데 그래도 밖에 나오게 되면 정말 싫었던 게 야, 저 새끼 뭐 사기쳐 먹었던 새끼인데 또 나와서 껄떡거리고 유튜브에서 돈이나 받아먹겠다. 그 소리 안 듣고 싶었던 거죠. 예. 근데
나와서 얘기하면서 요즘은 제가 느끼는 게 그때 제가 움직였던 게 노회찬 의원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조국 장관이 이거 정말 불경스러운 얘기인데 살아 계셔서 우리가 이런 얘기라도 해요. 이 압박은요 정말 상상을 초래. 아마 대한민국 역사에서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한테가 제일 심했다 했는데 그걸 견딘 사람이 그러니까 이 양반이 무던한 사람인 거예요. 사과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거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은 자녀의 교육을 소홀히 했으면 소홀히 했다고 욕할 분위기라고 그렇죠. 하면 최소한 강남 좌파였던 조국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비판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비판할 사람들이 아니고요. 당연하죠. 자기 기득권 누리기 위해서 온갖 불법, 편법, 탈법을 다 했던 놈들이 조국을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당연하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누가 끼어들어야 되냐면 언론이 끼어들어서 조국도 사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던 자녀 스펙을 쌓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하면 그걸 비판하는 온당하지 않은 세력들과의 사이에서 그런 사회 만들지 말자고 협약하자 쪽으로 가야 되거든. 그게 상식적이죠. 근데 끊임없이 조국 장관이 사과를 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아니 가장 특혜를 많이 본 새끼들이 서울대 고대 이런 데 가가지고 조국 장관을 비판하고 있으니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 아니요. 미친 나라 아니냐고. 저기 있잖아요. 저는 어떤 새끼들한테서도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 솔직히 제가 박원순 저 시장님 장례식 하루 전에 그때 누구 장례식이 있었냐면은 우리 안재구 선생님 장례식이 있었어요. 맞아. 안재구 선생님 장례식과 김어준 총수 장례식을 어머니 장례식을 두 군데를 갔거든. 근데 안재구 장례식에서 오랜만에 서강대 옛날 선후배들을 만났다. 다 운동하던 애들이고 거의 90%가 주사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사랑 굉장히 그 척을 지고 살았지만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인데 이야 센스. 근데 걔네들이 조국 장관을 욕을 하는 거야. 근데 한 놈은 미국에 애 유학 보내고 이런 놈이 욕을 하고 있고 또 한 놈은 뭐 무슨 하여튼 그런 인간들이 욕을 하는 거야 조국을. 제가 제일 그래서 사실을 제대로 알고서 하는 얘기냐 니들. 그 운동권 하던 친구가 지금도 어디 호남 쪽에 사는데 가끔 만나면 음식점 가면 제일 타박하는 친구예요. 여기 고기가 맛이 없다. 그런 왜 애들이야. 이거밖에 없냐 그러면서 요즘 투자할 땐 뭐 없냐 나 돈 모았다. 그러니까 쟤들이 왜 저렇게 돈을 모았었으면 뭔가 제대로 쓸 텐데 후원이라도 하는 거 보게 되면 늘 1,000원, 2,000원 이렇게 하면 보통 사람들인데 저희가 지금 열받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지들은 다 그렇게 온갖 것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서까지도 해놓고 단 사람도 아닌 조국한테 야 너는 우리 흉내를 냈어? 이것만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아니 근데 그 이야기 이제 운동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그런 거예요. 진중권, 임미리 이런 인간들의 심리적인 어떤 상태를 엿볼 수 있더라고. 진중권 이게 뭐냐면 조국은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는 젊은 날 그 시간을 바쳐갖고 운동을 하느라고 애를 고작 유학 보내가지고 요것밖에 못했는데 저 자식은 심지어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까지 하면서 온갖 특혜를 다 누리면서 저 애를 갖다 저렇게 하는 거 봐라. 이 마인드를 기억들 안 나세요? 초창기에 조국같이 잘생긴 사람이 왜 저렇게 생긴 여자랑 결혼했어가 첫 번째였고 똑같은 얘기하면서 윤석열 보면서 야 저렇게 생긴 놈도 검찰총장이 되려면 부인이 이렇게 생겨야 되는 외모 비하서부터 온갖 얘기가 나왔던 그게 사람들이 할 짓인가 싶어요. 예. 자, 어쨌건 조국 장관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조국이었다면 자녀, 딸, 아들을 스펙 쌓기 안 했을 것 같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건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난 이렇게 보는 거고. 자, 두 번째, 조국 장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참 억울하다고 느끼는 건 이런 거야.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재판부가 조국 쪽 법무부 장관의 법정외 논쟁에 대해서 SNS를 하지 말라는 거지. 자중하라 이렇게 네. 얘기했죠. 난 이게 황당한 게 조국은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130만 개 기사로 두들겨 맞았어요. 겨우 혼자 페북 통해 가지고 따박따박 반박하는 정도의 지금 일을 이제 하는 거야. 그것도 기자들이 진중권이가 말하는 거에 비하면은 10분의 1도 보도를 안 해줘. 근데 재판부는 조국 SNS 자제하라, 자중하라 하면은 세상이 그럼 조국은 어디다 대고 말해? 죽으라는 거지.
그런 입 쳐닫고 판사들이 죽으라는 거야. 그런 여기서 판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또 있잖아요. 검찰이 이 쉐리들이 사건 지금 조작했지. 자기네들 완전히 조작된 것들이 하나둘씩 다 밝혀지고 있으니까 그 밝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 더 조국에 흠을 내려고 의견서를 제출한 거야. 정경심 재판부에. 재판에 방해를 갖다 하고 있다. 사실상 공범인 남편이. 공범이라는 증거를 내놔봐 이 쉐리들아. 이거 잠깐 곁가지인데 제가 IT 전문가다 보니까 요번에 정말 실망스러웠던 집단들이 국과수하고 대검의 정보분석관들이었어요. 네. 수사관들은 방향이 워낙 조국을 잡아놓고 정경심이 위조한 걸로 가자라는 방향이 있었다고 쳐요. 근데 요번에 나왔는데 뭐 IP 주소가 이 컴퓨터가 방배동에 있었고 맥 어드레스가 뭐가 있었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맥 어드레스는 요즘은 랜카드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보드에 그냥 붙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컴퓨터 보드 그리고 거기도 번호가 다 들어 있어서 네. 제조사 번호가 앞에 다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무슨 번호 있고 뭐 성능 번호 이게 방배동에 있었다는 걸 증명하려면 거기 IP 어드레스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대부분 요즘 공유기를 거치는데 그렇죠. 이 공유기는 제조사 중심으로 사설로 IP가 배정되기 때문에 그냥 IP 타임이라고 돼. 네, 거기 IP 타임은 뭐 고유 번호가 있어요. 벌킨 뭐 이렇게 나온다고. 벨킨. 아 벨킨. 그렇게 해서 이 여러 가지 나왔던 거 보다 보면 이게 방배동에서 아예 대놓고 조작했다는 증거도 없어요. 근데 검찰이 그걸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거기 증거 있는 사람들이 분석하는 사람들 이거는 방배동에 쓰던 증거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 검찰의 위세에 눌린 거죠. 그 당시 조국 위세에. 끄덕끄덕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 자체에서 조국을 공범으로 몰아가고는 있는데 정경심이 펀드 투자를 했건 표창장 위조를 했건 이 모든 증거들이 직접 했다는 것도 없고 이게 증거로서 가치가 있다는 게 재판이 25차까지 갔어요 지금. 이게 무슨 계속 25차까지 재판을 할 건수냐. 그 앞에 공판 준비 기일까지 따지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많았는데 이걸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끌고 가면서 조국한테 어찌됐건 너도 피의자니까 조용해. 잠재적인 피의자. 야 이게 대한민국이 이래서 되겠어요 이거 진짜.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부끄러워 죽겠어요. 아니 이 얘기가 없던 얘기를 지어서 만들었다는 거나 뭐 취지원이 확실하지 않은 얘기를 했다는 그게 아니라 사실 신문 기사에 입각해서 아주경제의 기사에 입각해서 그때 당시에 재판정에서 다뤄진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못하면 어떻게 사냐 세상에. 유튜브라도 하면 난리 나왔다 니들. 그러니까. 아유 그냥 와가지고 체포해 가시겠어. 아니, 그러니까 보통의 일반적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뭐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등이 SNS 통해 여론전하는 건 그렇게 저도 좋게 보진 않아요. 근데 이건 조국 사건이란 말이에요. 언론이 공범인 가해했던 검찰과 언론이 공범인 이런 사건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기사로 계속 공격받고 있는 네.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조국 장관 자체가 이제 하나씩 팩트를 바로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재판부가 SNS 자중하세요 하면은 조국 어디다 하소연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 재판의 정보를 다 재판장에 가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SNS를 통해 가지고 그나마 정보를 미력하게나마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애써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재판부가 이상하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요. 뭐 이상한 재판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번에 정광훈이에게 사망제일교회 집회를 갖다가 허락한 그 판사가 봤더니 그 판사가 5월 달에는 코로나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 아시아나항공의 해고자들의 집회를 막았더라고. 그러던 쉐리가 지금 사망량이 나오시는 분이죠. 그랬단 말이야. 그 같은 인간이야. 같은 인간이 이랬더라. 그래서 내가 그런 판사랑 똑같이 취급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그냥 앞으로 무죄 나올 거니까 지금 좀 너무 이렇게 열받지 마세요.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경도되었다 이렇게 상상하고 싶지도 않아. 진짜.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봐. 이 부분은 사실 재판부나 검찰도 여론의 눈치를 본다예요. 그럼요.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막 하루 종일 포털 앉아가지고 기사 검색하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게 화제가 되고 그러면은 뭐 자기들의 판단이 어떤 저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도 언론 지형은 1대 100이에요. 조국 1대 100, 언론 100개가 싸우는 형국이란 예,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같은 논리라고 하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인 오전 재판만 보도하는 언론들이 재판장이 정상적이라면요. 이 언론한테 이야기를 해야죠.
오전 오후를 공평하게 보도하라라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형평성을 줘야 되잖아요. 한쪽은 아직도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는데 한쪽이 겨우 찍소리를 냈더니 찍소리도 하지 마. 이거잖아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재판부가 불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쓰는 기사들은 재판부가 잘 안 보고 근데 조국이 법을 아는 사람이 법률 용어로 자신의 빈틈이나 잘못됐던 걸 지적하는 걸 듣기 싫은 거죠. 그들 보기엔 조국은 그냥 사법시험 통과 못한 선생일 뿐인데 나라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냥 자중하고 조용히 입 닥치고 있으면 되지 뭘 이제 와서 반박식이나 한다고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라고 하면서 미운 털 박힌 걸 드러낸 거죠. 이런 식의 나가는 재판부는 정말 조사해봐야 아니 됩니다. 근데 하여튼 지금 이 상황은 다분히 그러니까 이 조국 사태의 절반 이상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생긴 거예요. 진중권도 마찬가지고 그냥 지 못난 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 공권력을 이용해서 공적 영향력을 이용해서 누군가를 죽임으로써 자기가 더 잘난 놈이라고 하는 걸 확인받고 싶어하는 이 가련한 인간들, 이런 가련한 인간들을 우리가 엘리트 의식에 쩔어 있는 그런 쉐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트 의식에 쩔어 있으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재판부도 사실은 그런 엘리트 의식이 좀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무죄가 나올 것을 기대합니다. 기레기들한테는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서 같은 엘리트라서. 그 엘리트로 따지면 조국이 엘리트지. 근데 저 엘리트는 말하는 걸 보면은 엘리트 아닌 것처럼 말하니까 꼴 같자는 거지. 검찰 출신이나 사법부 출신들은 사법시험에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법과 제도를 논하는 것 자체가 귀담아 들을 일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조국 장관님 계시면 일반. 그러면 여러 명의 조국이 나온다? 참. 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의 굴레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이해는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네.